안녕하십니까. 컨설턴트 구호석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면접 1분 자기소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면접 자기소개에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면접 자기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취업자들을 교육을 할 때 그들은 면접을 준비하면서 1분 자기소개보다 면접 답변을 더 많이 준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면접 1분 자기소개는 정말로 면접의 핵심이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면접 자기소개의 구성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어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면접관들에게 나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면접 자기소개고요. 그 구성 방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자기소개의 좋은 사례를 여러분께 몇 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면접 1분 자기소개에 대해 교육할 구호석입니다. 제가 시작하자마자 한 1분 정도 제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면접 1분 자기소개를 좀 제가 각색해서 갖고 온 것인데요. 우리가 면접을 보러 가면 처음에 이렇게 첫 모습이 이렇게 좀 어색할 수 있지만 나를 소개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임팩트 있게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면접의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사 담당자를 주목시키는 1분 자기소개에 대한 내용을 먼저 목차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분 자기소개의 중요성, 그리고 1분 자기소개의 구성 방법, 직무별 자기소개의 차별화, 그리고 합격자 1분 자기소개들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연습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 자기소개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면접의 질문의 기본 구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구호석 씨 본인 소개해 보세요. 면접 자기소개가 가장 먼저 하는 면접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혹시 열정적으로 살았던 경험을 갖고 있으신가요? 이런 기본적인 인성 질문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직의 소통 능력을 알아보는 질문으로는 혹시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 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얼마나 소통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가 이 직무에 대해 얼마나 경험을 갖고 있고 역량을 갖고 있냐, 이런 직무 전문 역량을 체크를 하죠. 이렇게 기본적인 면접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과연 면접관들은 이 구성에서 몇 프로의 비중을 보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많은 인사 담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면접 자기소개를 80% 정도 본다. 그리고 나머지 기본 인성 질문, 조직 소통 능력, 직무 전문 역량을 20% 정도로 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어떤 면접관들은 80%가 아니라 90% 이상까지 우린 면접 자기소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와서 처음에 면접 자기소개를 딱 하는 순간 이 사람의 당락이 결정난다고 합니다. 결국은 나머지 20% 동안 하는 것은 저 친구가 괜찮네. 그런데 그래 정말 괜찮은 친구야 라고 확인하는 시간으로 다른 질문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면접 자기소개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 80%나 차지할까요? 우리는 시험을 볼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시험 어떤 문제가 나올지 궁금하다. 만약에 내가 시험 문제가 무엇이 나올지 알았다면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는 사람들이 면접 질문이 무엇이 나올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거든요. 질문이 어떤 것이 나오는지 알면 과연 그들이 면접 질문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떨리거나 걱정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면접 자기소개 분명히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최소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해 가야
면접을 준비하는 기본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선배가 일을 시킵니다. 구호석 씨, 책상 정리 좀 하실래요? 라고 했는데 제가 책상 정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선배님, 저는 책상 정리를 잘 못하고요. 바닥을 정말 깨끗이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레질로 해서 바닥을 깨끗이 닦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너무나 깨끗이 했어요. 책상 정리만 빼고요. 그렇다고 그 친구가 회사에서 역량 있는 인재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처음에 너에게 시켰던 건 책상 정리야. 책상 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어? 라는 선배들의 이야기였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면접 자기소개에 너는 이것을 질문할 테니까 철저하게 준비해와 라고 하는 과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과제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가끔 제가 교육을 하다 보면 제가 면접 자기소개 준비는 못했는데요. 자신 있게 분명히 그 다음 질문에선 잘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대답하는 면접생들이 있다면 면접관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저 친구 말은 잘하네. 준비한 거는 똑바로 하지. 근데 말은 잘해. 애가 위기대처 능력이 있네. 하지만 그 친구가 과연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면접에 대한 구성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업무에 대한 역량에 대해서 밑바닥 공사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1분 자기소개에 충분히 녹여내서 본인을 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성, 조직, 실력 이런 내용들을 면접 질문과 함께 자기의 기틀을 쌓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사의 충성도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면접을 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공사를 할 때 기초 공사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면접 자기소개가 밑바닥에 충분히 다져져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쌓아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 이 면접 1분 자기소개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1분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면 구성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을 잘 준비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표현하는 키워드를 찾아라. 나는 열정적인 사람이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이다. 이런 내가 내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키워드를 처음에 결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를 결정했으면 반드시 그 키워드가 증명될 수 있는 사례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교육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본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대부분들이 도전적인 사람이요, 성실한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하지만 또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얘기합니다.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해요. 혹시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그 긍정적인 사람이란 걸 한번 저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당황하죠. 제가요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항상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때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항상 얘기하셨는데 그 항상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당황합니다. 아니요. 사실 제가 최근에도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 시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것을 증명할 만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그 얘기 뭐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라 내 스스로가 판단하지만 그거를 확인을 시켜줄 만한 사례가 없으면 그것은 내가 내 스스로 이야기하는 나만의 키워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대학 시절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때 당시 저는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결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정확한 사례와 함께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키워드를 정했고 사례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는 구성이 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론, 사례, 정리라는 단어로
면접 1분 자기소개를 구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나는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이다. 말씀드렸죠?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나는 성실한 사람이다. 나는 도전적인 사람이다.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그 역량이 있으면 증명합니다. 저는 학창 시절 이런 사례로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항상 소통을 했습니다. 나는 항상 이런 모습으로 열정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라는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역량을 통해서 회사에 이런 기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순서로 구성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결론 사례 정리를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는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구호석입니다. 저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한 개의 단어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제가 한 예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제가 부자처럼 보이시나요? 예, 아니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부자는 아닙니다. 자, 순간 생각을 하죠. 부자입니다 라고 하면 상대방은 저에게 네가 얼마나 갖고 있길래 부자라고 생각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1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게 100만 원이 부자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통장에는 10억이라는 돈이 저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부자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아니 뭐 10억 갖고 그래? 라고 해서 돈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냥 평범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부자라는 표현을 단어로 쓰는 것보다는 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부자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10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다라고 한 가지 수치로 이야기했고요. 판단은 상대방이 한다는 거죠. 저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기상을 해서 10년 동안 한 번도 늦지 않고 학교에 들어가 열심히 준비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6시라는 시간, 누구에게는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한 성실한 생활이지만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매일같이 출근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결국은 판단은 상대방에게 맡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확히 스토리로 풀어내시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역량이 있음을 증명한다. 학창시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리더십을 발휘해서 팀 간 소통을 이끌어내며 문제 해결을 하여 행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렇게 어떤 내용을 그냥 표현으로 한 줄, 두 줄로 표현을 합니다. 사례를 얘기할 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학창시절 어떤 프로젝트인지 얘기가 나오지 않았죠.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그거를 나의 방법을 통해서 잘 해결했다.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많은 면접을 준비하는 분들이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버리고 다음 사례를 자꾸 얘기해서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보다는 이 하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까 10억이라는 돈이 저금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는 뭐 그런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10억이라는 저금이 돼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다음 궁금한 건 그래 네가 그 10억을 어떻게 만들었어? 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까 10억이 저금이 됐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딱 제 인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 뭐 유사들 상속 받았거나 어디서 로또가 됐거나 이렇게 표정, 얼굴이나 이렇게 보시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해서 아르바이트 시작했는데 매달 60만 원씩을 저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제가
모았던 돈이 총 60만 원을 꾸준히 모아 2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졸업을 하면서 그것을 A라는 펀드에 가입을 했고요. 나머지 제가 저금을 꾸준히 시작한 것은 제 월급의 30%를 계속 저금을 하면서 월 120만 원까지 계속 저금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A라는 펀드에 들어간 2천만 원이요. 3년 뒤에 30% 40% 이상의 수익을 발생하셨고 저는 연봉이 조금씩 오르면서 제 월급의 30% 120만 원이 아닌 130, 140 이렇게 매년 조금씩 증액을 시켰습니다. 결국은 5년이 지나니까 제 통장에 1억이란 돈이 저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2번의 펀드를 갈아타고 매달 제 월급의 30%씩을 저금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10억이란 돈을 통장에 저금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진짜로 저렇게 돈을 모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이렇듯 정확한 수치, 정확한 내용들을 넣어주시면 상대방이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것은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궁금함이 생기게 됩니다. 아까 갖고 있는 역량을 통해서 회사에 이런 기여를 하겠다. 그래, 내가 이런 역량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기여하겠다. 리더십은 통해서 회사가 반드시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비전과 정확히 어떤 형식으로 내가 일을 하겠다는 부분을 강조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겁니다. 제가 모았던 10억을 10%는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그리고 10%는 부모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제가 다시 저축과 펀드를 반복을 해서 제 목표는 10년 뒤 40억의 돈을 통장에 저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더욱더 신뢰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실제로 제 대학 생활을 기준으로 저희 1분 자기소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구호석입니다. 2014년 여름 40명의 대학생들과 서울에서 부산까지 3박 4일 동안 자전거 투어를 기획하고 진행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대학 시절 했었던 일입니다. 물론 2014년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리더십 또는 추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저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다. 추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단어를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저 친구가 진짜로 그 일을 한 적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열정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40명의 대학생들의 여름방학을 뜨거운 열정으로 채웠던 지원자 구호석입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제가 하고 싶은 역량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상대방에 보여주는 이미지와 느낌은 틀립니다. 처음에 얘기하는 건 나는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단어보다는 스토리, 내용으로 한 줄 요약하시는 게 훨씬 더 임팩트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례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역량이 있음을 밝혀라. 실제로 그때 당시에 제가 벌어졌던 일입니다.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나온다라고 하면 그 역량이 조금 더 빛을 발하겠죠. 행사를 준비하는데 3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째, 자전거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국도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 40명의 대학생들이 40대의 자전거를 가지고 숙박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행사를 진행하는 비용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저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국도로 2번 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왔다 갔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번의 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죠. 한 번 가는데 고속도로가 아니라 국도로 가니까 10시간에서 1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4번을 지나가면서 답사를 통해서 자전거로 가장 가기 좋은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사 기간 중에 초등학교를 3군데를 섭외했습니다. 여름방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를 빌려서 저희는
자전거를 세워놓고 텐트를 치고 숙소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후원을 해주십시오 라는 기획서를 작성해서 이벤트에서 찾아갔습니다. 이벤트에서 저희에게 100만 원의 후원금을 주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일을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해결했습니다 라는 그런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과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량을 통해서 회사에 이렇게 기여하겠다. 이런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과 40명의 인원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2020년 목표로 하는 매출액 10조 원을 달성하는데 가장 선두서 지휘하는 영업 인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직무에 대한 내용을 한 번쯤 강조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기업 분석을 통해서 회사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보시고 그 비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겠죠. 뭐 기획 파트로 얘기해서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파트로 이야기해서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제가 1분 자기소개를 한번 쭉 나열해서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들리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구호석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40명의 대학생들과 서울에서 부산까지 3박 4일 동안 자전거로 투어를 계획하고 진행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절 3개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째,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로 가는 길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저희는 40명의 대학생들과 40개의 자전거를 세워놓고 잠을 잘 수 있는 숙소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행사를 치를 만한 비용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해결 방안을 찾았습니다. 먼저 자동차를 가지고 국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2번의 항복, 총 4번의 답사를 통해서 자전거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저는 답사 중에 우리가 자전거를 세워놓고 잠을 잘 수 있는 운동장을 빌려 잠을 잘 수 있는 초등학교 3군데를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기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치르려고 합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비용을 대주시면 저희가 당신들의 현수막을 들고 홍보하겠습니다. 당신들의 티셔츠를 입고 홍보하겠습니다. 이벤트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기획서를 보여준 순간 저희는 1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어떠한 상황에도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추진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40명의 대학생들을 이끌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 왔던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역량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비전 2020 목표에 다가설 수 있는 선두 핵심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1분 자기소개가 좀 사람들에게 임팩트 있게 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분 자기소개의 다른 구성 방법입니다. 아까는 결론을 얘기하고요. 사례를 얘기하고요. 그거에 대한 정리를 이야기했다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서론, 나는 3가지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역량 3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역량은 무엇입니다. 둘째 역량은 무엇입니다. 셋째 역량은 무엇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 역량을 통해서 회사에 어떻게 기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방법도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죠.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구호석입니다. 저는 3가지 역량을 통해서 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사례를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정보 활용의 능력입니다. 사례를 소개하고요. 마지막으로 열정적인 인재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똑같이 우리 앞에 있었던 방식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첫째, 둘째, 셋째를 얘기하면 본인의 역량을 더 정확히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살짝 어떤 문제가 있냐면 1분이란 시간 안에 이 얘기를 다 넣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예전에 어떨 때 썼냐면 지금은 1분 자기소개 면접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한때 100초 스피치라는 1분 40초 정도의 시간 안에 나를 어필해라 라고 면접 자기소개를 준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내용을 사람들이 많이 강조했습니다. 충분히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면접이요, 1분이라는 얘기가 절대적인 시간은 아닙니다. 면접관이 수많은 면접생들을 면접을 봅니다. 그러다 보면 똑같은 얘기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그 지루함을 조금이라도 어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드는 시간이 한 1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1분이 많이 넘어가면 지루해합니다. 하지만 한참 못 미친 시간이 되면 느끼기에 아, 저 친구 성의가 없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1분 정도를 해서 나를 충분히 어필해라 라는 그런 시간으로서 1분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1분 30초 이상의 시간이 있었을 경우는 조금 더 활용하시면 되는데, 아니면 이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분에서 조금 넘어도 상관없지만 이 정도는 어떨까 생각합니다. 세 가지 역량 중에 좀 자격사항 같은 것들, 좋은 자격사항들, 이것은 우리 직무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이야. 아, 우리 직무에 이 자격증이 있으면 굉장히 인정이 받아.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걸 세 번째나 두 번째에 어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대나 좀 그런 전문 직무들이 갖고 있어야 될 때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각자 직무별로 어떻게 1분 자기소개를 준비하면 될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은 말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보여주고 그 역량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서 저 친구를 들어오면 일을 굉장히 잘할 것 같네 라는 느낌을 보고 그런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이 면접의 핵심이거든요. 자, 그런데 각자 직무마다 원하는 역량이 틀립니다. 만약에 영업 직무 같은 경우는 뭔가 추진력도 있고 도전정신도 있고 대인관계도 좋아야겠죠. 그럼 연구하는 직무 같은 경우는 꼼꼼하고 창의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디테일함도 있어야 됩니다. 생산 직무 같은 경우는 꾸준히 그 일을 지치지 않고 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비서 직무가 있다라고 하면 서비스 마인드도 있어야 되고요. 디테일함도 있어고요. 본인 관리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타 직무들 같이 모든 것들은 각자 필요한 역량을 가지고 있죠. 결국은 이런 직무 역량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을, 키워드를 만들고 그것을 충분히 어필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뭐냐면 한 가지 사례, 한 가지 내용을 갖고 어느 면접에서나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굉장히 도전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거든지 추진력도 굉장히 강하고요. 도전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무 파트에 지원했습니다. 회계 파트에 지원했습니다. 재무 파트가 도전적이면 정말 안 되거든요. 굉장히 냉철하고 그리고 꼼꼼하게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재무 파트를 맡아야 되거든요. 제가 영업인데 방문 영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문을 두들기고 문이 열리면 나를 파보고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들이밀어야 되는 사람인데 굉장히 꼼꼼하고 디테일합니다. 점심시간이네. 이 사람들 지금 내가 들어가면 싫어할 거야. 퇴근 시간 다 되니까 내가 가면 안 되겠지. 이런 디테일함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추진력 있고 저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내가 갖고 있는 걸 어필할 거야. 이런 적극성과 추진력을 갖고 있는 게 그런 영업에 맞겠죠. 물론 회사 따라 직무에 따라서 이것이 조금씩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원해야 되는 회사, 내가 지원해야 되는 직무에 맞는 키워드, 맞는 역량을 찾으셔야 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먼저 분석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사례 리스트를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사례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이건 마인드맵이라고 해서 가운데 나를 중심으로 놓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 기타 활동 등을 놓는데 여기서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먼저 가장 중요한 내가 요번에 취업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가까운 내용들을 어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대졸 취업입니다 라면 고등학교 대학생활에 중점을 둬서 내용을 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가 고등학교 때 내가 졸업하고 고등학교 취업, 고졸 취업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 고등학교, 중학교의 내용이 중점이 되면 좋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다시 경력직으로 이직을 한다라고 하면 대학생활 또는 사회생활, 기타 생활이 중심이 되는 내용으로 뽑아내시는 사례 리스트를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학 취업을 중심으로 한번 자료를 모아봤는데요. 이런 내용인 겁니다. 고등학교 때 내용을 뽑아왔어요. 고등학교도 그냥 뽑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시절에 제 학교에서 특별활동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특별활동 썼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거는 외부, 교내 활동, 교외 활동이겠죠. 이게 원래 성적 우수 이런 것도 있는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못 땄고요. 특별활동을 했었고요. 그 특별활동을 하면서 축제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축제가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뽑았고요. 교회 다녔을 때는요. 교회 외부에서 활동을 했더니 다른 학교 친구들과 굉장히 친숙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임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을 뽑았고요. 대학 생활은 좀 다양하게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전국 동아리 활동. 제가 그때 당시에 학교 동아리가 아니라 전국 동아리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열심히 해서 총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 활동도 했고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자전거 투어를 그때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체육 지도자를 활동했었는데 그때 당시 저는 10개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개로 나눴고요. 학교 생활도 나눠봤습니다. 성적을 향상시켰다. 학생회장을 했었다. 성적 향상은 열심히 해서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학생회장 때는 성공적인 학술제를 준비했었다.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나눠보았습니다. 이렇게 마인드맵을 먼저 그려서 다양한 내용을 쓰고 단어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걸 찾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사례 리스트를 만드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기타 활동, 그래서 학교, 그 다음에 교회, 학생의 동아리, 그다음 아르바이트, 여행 이런 식으로 본인의 카테고리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언제 했었지 반드시 시기를 적어보고요. 활동 내용 그리고 어떤 내용이었으며 이게 성공적으로 했다라는 결과 부분을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키워드를 찾으시는 게 좋겠죠. 난 철저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게 운영이 됐어. 그 다음에 반드시 해줘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것을 만약에 해당 직무에 이용한다면 어떤 게 기획에 이것을 이동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학생회 활동을 했습니다. 학생회 때는 학생회장을 했는데 그때는 3학년이었어요. 그리고 학술제를 준비했는데 학술제를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웠지만 왜 후배들이나 선배들의 도움을 많이 못 받았는데 그때 저를 도와줄 것은 동기들이었고요. 동기들에게 저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기 활용. 그래서 역대 최고의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소통 방법,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구나 해서 나는 관리 업무를 한다면 이 사례를 한번 써볼 거야 라는 이야기를 쓰는 것이 좋겠죠. 이렇듯 저는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부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례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꼭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서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저한 계획이라는 키워드가 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학교 차양대에서 인기남을 만들었다. 성공적인 축제를 준비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동기들과 협력해서 나와있죠. 그 다음에 결과 역대 최고의 학술제를 만들어놨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결국은 이런 내용들을 이곳에 놓는다. 자, 한 줄로 만들어놓으면 무엇이 좋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면접을 나 이력서 자기소개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 자기소개할 때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이야기는 항상 두 갈씩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줄로 요약을 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디테일한 내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결론 얘기하시고요. 결과 보여줄 수 있는 것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을 표현하면 좋은데 그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요번에 영업직무에 간다. 만약에 이거 대학생 40명 이걸 써도 상관없죠.
근데 만약에 제가 요번에는 좀 기획 파트로 갈 것 같아 라고 하면 기획 파트는 요걸 쓰면 됩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조금씩 바꿔서 사용하는데 이렇게 사례를 한 줄을 만들어 놓으면 좋은 장점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에요. 면접관들이 그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자기소개 끝나고 이런 질문을 해볼 때 그 질문을 단순하게 답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례에 한 줄 타이틀을 놓고 저는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조금 더 접근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면접을 볼 때 가끔 인사 담당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석 씨 본인 소개해보세요. 하는데 본인 소개를 딱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생 40명과 네. 그거 말고 외운 거 말고 그냥 다른 거 한번 해보시면 안 될까요? 그거는 알고 그냥 다른 편안하게 해서 하면 그때 머릿속에 있었던 다른 사례를 끄집어내서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훨씬 더 임팩트 있게 그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분 자기소개나 면접을 이력서 자기소개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마인드맵을 활용하고요. 사례 리스트를 작성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합격했던 1분 자기소개들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걸 봐드리겠습니다. 좋은 사례를 찾아라 라는 제가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린 시절 운동신경이 부족했던 저는 두발 자전거를 통해서 끈기와 도전 정신을 배웠습니다. 몇 번이나 도전했지만 자전거를 잘 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해. 결국은 그는 일주일 안에 자전거를 잘 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자전거를 타는 게 뭐 대단한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것은 사실 1분 자기소개는 아니었고요. 자기소개서를 저한테 보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대기업에 지원하는 친구였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대기업에 지원을 했는데 이런 사례를 딱 써갖고 왔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스토리텔링은 이거보다 잘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죠. 결론 정확히 나왔었고 사례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 5%밖에 들어갈 수 없는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두발 자전거는 대한민국 몇 프로가 타나요? 100%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교육할 때마다 물어보니까 못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있으시더라고요. 한 95%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5%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민국 99%, 95%가 할 수 있는 역량. 그것도 두발 자전거는 2-3시간이면 탔던 것 같아요. 저도 하루도 안 걸렸던 것 같은데 일주일씩이나 걸려서 탔던 역량을 갖고 왔습니다. 이런 역량은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냥 나한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좀 더 역량 있어 보이는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사례를 찾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도 가끔 있으세요.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를 했습니다. 대학에 떨어졌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자기 인생에서 그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대요. 포기하고 싶었지만 열심히 해서 대학을 들어갔답니다. 굉장히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스토리를 만들어 왔어요.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우리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게 떨어졌던 재수하고 이런 것들이 크게 인생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절망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만약에 내가 재수한 부분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재수했는데 절망할 뻔했는데 일어났다. 이런 간단한 사례가 아니라 저는 1년을 더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 1년을 공부하면서 내가 만약에 대학을 들어가면 대학에 들어가서 남들보다 더 멋있고 더 빠르고 1년을 2년과 같이 지낼 수 있게끔 1년에 남들보다 2배 열심히 사는 결심을 했었고 결국은 저는 제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2배 아니 3배 4배 빠른 많은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라는 표현을 써주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화학 전공자였는데 롯데그룹에 들어갔던 친구의 자기소개입니다. 좋은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기억실 만한 단어를 활용했던 내용이었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대표 불량식품 달고나를 기억하십니까? 이 불량식품이 저에게 아주 좋은 소통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인도의 벵갈로로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향신료 냄새와 더위, 무질서한 길거리까지 현실은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특히 인도 사람들의 경계와 냉대는 봉사활동을 어렵게까지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째, 그들과 같은 식생활을 하자, 식습관을 만들자. 저희는 숟가락을 과감히 버리고 손으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 음식을 좋아하는 현지인들의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달고나를 만들어 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화학 전공인 저는 결국은 거기에 있는 현지에 있는 재료로 달고나의 맛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달고나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표 식품인 달고나를 레시피까지 요청할 정도로 인기 있는 식품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들과 잘 소통을 하고 저희는 봉사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헤쳐나갈 수 있는 작은 돌파구를 찾아내는 인재입니다. 앞으로 많은 실험과 연구를 진행하면서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항상 달고나에서 소통 방법을 찾았듯이 기본부터 해결 방안을 찾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내용이 좋다기보다는 이 친구의 자기소개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생각나는 건 달고나예요. 달고나. 결국은 면접관들이 수많은 면접생들을 보는데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건 모든 사람이 이름을 기억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핵심 단어로 나를 키워드로 그들에게 인식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결국은 이 친구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면접 때 사람들이, 그 친구 있잖아, 달고나. 그리고 회사에 들어갔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지? 달고나. 결국은 달고나라는 키워드를 면접관들한테 각인시킨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로 나를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서직무에 합격을 했고요. LG그룹에 들어간 지원자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학 시절 맨 앞자리는 항상 저의 지정석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아닌 다른 친구들이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맨 앞자리는 호석이의 지정석이야. 이 친구 이름은 호석이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게 자리를 양보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대학에 들어와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아 저만의 힘으로 대학을 다녀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스스로의 약속을 만들고 실천하며 치열하게 노력했던 결과였습니다.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세웠던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업 시간보다 30분 일찍 나와 예습과 복습을 하며 수업을 준비하는 것. 둘째, 교수님이 내주신 과제는 바로 당일날 시작하자. 그래서 저는 수업이 끝나면 항상 도서관에서 9시까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다면 바로 그날 그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교수님 또는 선배님들에게 질문을 하며 궁금증을 해결했습니다. 이런 스스로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모든 학기 성적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부담을 덜어들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인재로서 주어진 업무에 항상 계획과 실천을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스스로의 약속을 해서 회사의 평가도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이어갈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는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 목표가 있고 실천 방법, 스스로를 관리하는, 자기를 관리하는 내용을 넣습니다. 그리고 비서직에 지원했고 합격을 하게 된 겁니다. 아까 내용이 좀 더 단어 쪽으로 한다라면 단어보다는 이 내용 자체는 이 친구는 자기의 관리 능력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서 본인 직무에 합당한 역량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치관과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이 친구는
CJ 그룹에 들어간 R&D 파트로 들어간 친구인데요. 이 친구의 자기소개에는 조금 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이것은 저희 집 거실에 20년 넘게 걸려있는 고사성어이자 생활신조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최선을 다한 뒤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고 어린 저에게 유행을 받지 말고 노력을 통해 얻는 것이 진짜 자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내용이 이 친구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PT 면접까지도 항상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진인사 대천명. 저희 거실에 20년간 걸려있는 고사성어다. 할아버지께서 얘기하신 건 최선을 다해서 하늘의 뜻을 기다려라. 노력해서 성취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항상 이야기하고 그 다음 본인 얘기를 푸는 친구였어요. 결국은 처음에는 야 그거 말고는 재미 좀 임팩트 있는 거 없어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얘기를 하고 그 친구가 보여준 사례들은 정말 노력을 통해서 그 성취를 얻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이런 얘기죠.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기다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기존의 틀을 깨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사람들의 균형 감각 발달을 위한 운동기구인 밸런스 트레이너를 만들어 공모전에서 입상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실험을 진행하여 계속적인 보완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전국 공모전에서 입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진행하면서도 자신들의 수치를 눈으로 확인하는 점에서 많이 신기해하고 즐거워하는 학생들에게 인기를 얻었고 그 결과 저는 이런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항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가는 인재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본인의 하는 R&D 쪽에 있는 직무인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은 이 친구에 대해서 기억을 하게 된다면 요거는 제가 이 내용보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1분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데 조금 준비가 덜 될까봐 30번을 녹음해서 저한테 보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0번을 연습해라 라고 얘기했던 건데 실제로 그 친구는 정말 자기 1분 자기소개를 녹음해서 30번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30번 녹음한 파일을 보냈다는 거는 결국 30번만 했을까요? 분명히 말 더듬지 않고 틀렸던 것들을 다 빼고 잘된 것을 30번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100번 이상의 연습을 한 거죠. 결국에 그런 노력과 그런 실천이 그 친구에게 저는 그런 좋은 결과로 그 기업에 들어갈 수 있던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키워드를 모아서 연습을 해보아라 이런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그러면 우리가 취업 스터디를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 사례를 만들었는데 이 사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면 좋겠죠?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모여서 그리고 연습을 할 경우에는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도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제가 교육을 시킬 때는 항상 이 방법을 씁니다.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마인드맵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마인드맵을 서로 돌리든지 아니면 그것을 벽에 붙여놓죠.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걸 한번 체크해보라고 해요. 각자. 그럼 돌아가면서 이제 봅니다. 이 민수라는 친구는 보니까, 아르바이트들 외국 가서 레스토랑이나 세탁소에서 일했네? 이거 뭐지? 궁금한 걸 체크하게 해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뭐 대학 때 동아리 했는데 회계 동아리 있었나? 이런 내용들을 체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PT대회 우승을 했었네? 그리고, 아르바이트 했었네? 좀 궁금한 거 있죠? 2학년 그전 대사가 뭐지? 이런 식으로 여행 갔는데 중국과 일본을 갔다 왔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데요. 행글 아이가 있었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게 만듭니다. 서로 궁금한 부분들을. 그리고 나서 이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저 궁금한 내용을 적으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혹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 중에서 남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키워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적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뭐 세탁소 나왔죠? 세탁소 예를 들어서 뭐 PT 우승
이런 단어들을 쭉 앞에다 나열해서 쓰게끔 합니다. 나를 생각하거나 남들에게 궁금했던 것. 예를 들어서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렇게 비발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한번 비발이. 또 뭐 인기남 이런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렇게 쭉 쓰게 합니다. 이거를 가득 채우시는 게 우선이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 키워드가 있는데 좀 궁금한 단어가 있습니까? 얘기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비발이 궁금하네요. 비발이가 뭐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발이라는 단어 쓰신 분 누구세요? 그러면 손 들죠. 그러면 그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했더니 비발이가 그 해산물 같은 거를 캐는 여자를 표현하는 걸로 약간 제주도에서는 해녀를 표현하는 표현일 수도 있대요. 이 지원자가 했었던 거는 초등학교 때 제주도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중학교에 왔는데 중학교에서 제주도에 온 친구니까 비발이라는 별명을 부르면서 놀림가를 해서 놀렸던 얘기. 근데 그 얘기를 왜 썼니? 그때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서요. 했지만 이런 단어들을 그러면 우리 한번 자기소개를 만들어 보자 라고 연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별명이 비바리가 됐었으면 그 비바리를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었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예, 안녕하십니까. 비바리 구호석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제주도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중학교를 서울로 왔습니다. 그때 저에게 붙여진 별명은 비바리였습니다. 바로 해산물을 캐는 여자라는 이 얘기입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놀림을 주기 위한 별명을 지었지만 저는 그것을 소통의 도구로 썼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 비바리 구호석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내 별명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다녔습니다. 결국은 학교에서 저의 이름은 몰라도 비바리를 못 알았고 제가 비바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저의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남들이 놀릴 수 있는 부분들을 그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저의 소통의 도구의 장점을 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곳에서 소통하고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인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라고 한 거죠. 이 내용은 또 좋은 방법 중에 좋은 것이 뭐냐면은 가끔 어떤 기업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단어를 뽑게 해요. 그리고 그 단어를 통해서 나의 자기소개를 만들어 봐라. 그것을 통해서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봐라 하고 짧은 시간을 주고 시작을 합니다. 이런 연습이 좀 많이 되어 있으면 분명히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짧은 시간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 마무리 전에 1분 자기소개를 할 때 몇 가지 조금 팁이라든 팁 그리고 조심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면접을 딱 들어가서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해 보세요 라고 하면 자기소개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하고 있는데 뭔가 제가 튀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딱 한다. 일어나서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딱 일어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서 특별한 거 없이 그대로 자기소개를 합니다. 앉아서 해도 될 얘기를 일어서서 한 경우가 있어요. 본인은 어필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그냥 일어나기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친구들한테 절대 일어나지 마라. 만약 일어났다면 분명히 네가 보여줄 수 있는 일어난 것에 대한 책임을 져라. 면접관들이 눈높이에 있는데 일어나가지고 있으면 너를 높이 쳐다봐야 되지 않니? 결국은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그 친구 일어나면요. 그 다음 친구 다 일어나요. 결국은 그 면접조는 전부 다 면접관들이 위로 쳐다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거보다는 앉아서 할 수 있으면 앉아서 하고 그리고 일어난다면 분명히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리고 면접을 보다가 많이 손을 쓰시는 분도 있어요. 과하게. 그런 부분보다는 정확한 자세를 취하고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재밌었던 그 1분 자기소개를 하나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보험회사, 큰 보험회사에 영업직으로 지원했던 지원자입니다. 면접관님, 제가 일어나서 자기소개를 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면접관이 일어나라고 했어요.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의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뛰는 심장과 열정입니다. 이야기하고 자기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는요, 2010년이었고요. 면접을 봤던 건 2009년에 2PM의 하트비트가 굉장히 유명했던 시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모습, 그걸로 면접 때 순간 사람들에게 자기를 어필했고요. 말씀드렸듯 보험 영업직이었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모습 하나로 다른 거 필요 없이 바로 합격돼서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쓸데없지 않는 상대에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것을 찾으시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알릴 수 있는 구성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소개를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면접 답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저는 1분 자기소개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고 멋있는 자기소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 원하는 직무에 반드시 합격해서 원하는 비전과 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